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지금 내쉬는 숨결, 눈앞에 보이는 풍경, 떠오르는 생각들까지 한치의 차이도 없이 똑같이 반복된다면 기쁘실까요? 아니면 두려운 마음이 드시나요? 니체는 바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당신의 인생이 앞으로도 끝없이 반복된다면 그 삶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나요? 이것이 바로 영원회귀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무한히 반복된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니체가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단순히 우주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현재의 삶을 얼마나 진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묻고 싶었던 것이죠. 오늘은 이 영원회귀 사상을 깊이 탐구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니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프리드리히 니체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였습니다.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다가 건강 문제로 그만두고 자유롭게 글을 쓰며 살았죠. 그는 당시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던 많은 것들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특히 신은 죽었다라는 유명한 말로 기존의 종교와 도덕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니체는 살아생전에 크게 인정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현대 철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상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생각은 때때로 도전적이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영원회귀란 무엇일까요? 영원회귀는 간단히 말하면 모든 일이 영원히 반복된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이 영상을 보기로 한 선택까지, 이 모든 것이 과거에도 무한히 많이 일어났고 미래에도 무한히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고 커피를 마시고 출근하거나 등교하는 일상부터 친구와 다툰 일, 사랑에 빠진 순간, 실패한 경험, 성공한 경험, 이 모든 것이 영원히 반복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니체는 즐거운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어느 날 밤 혼자 있을 때 악마가 찾아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을 너는 다시 한번, 그리고 셀 수 없이 무한히 많이 다시 살아야만 해. 모든 고통과 모든 기쁨, 모든 생각과 한숨, 그리고 네 삶의 크고 작은 모든 것이 같은 순서로 다시 돌아올 거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은 그 악마를 저주하겠습니까? 아니면 너는 정말 대단한 존재구나. 이보다 더 좋은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 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영원회귀의 핵심 질문입니다. 내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나는 어떤 기분이 들까? 영원회귀는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원회귀를 일상적인 예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전공을 부모님 때문에 선택해야 할지, 아니면 진짜 좋아하는 분야를 선택할지 고민 중이라고 해볼게요. 이때 영원회귀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하기 싫은 전공을 선택하는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또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선택이 진정으로 자신에게 의미 있는지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여러분이 친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지 말지 고민하는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하는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하고 자문해 보면 그 선택의 무게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영원회귀는 사실 우주론적 개념보다는 우리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에 가까워요. 니체가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네 삶의 매 순간을 그것이 영원히 반복되어도 좋을 만큼 의미 있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와 비슷해요. 정말 좋아하는 노래는 수백 번 들어도 질리지 않죠? 그런 노래처럼 우리의 삶도 무한히 반복해도 좋을 만큼 의미 있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운명을 사랑하기. 영원 회귀와 밀접하게 연결된 또 다른 니체의 개념은 운명애입니다. 이는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인데요. 삶의 모든 면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비 오는 날을 싫어하는 사람은 비가 올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죠. 하지만 비 오는 날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날에도 의미를 찾는 사람은 어떤 날씨에도 행복할 수 있어요. 운명에는 이렇게 우리 삶의 모든 측면, 심지어 어려움과 고통까지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는 태도랍니다. 영원의 귀로 바라보는 삶의 의미. 영원 회귀의 관점은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에 특별한 무게를 더해줘요.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보며 시간을 흘려보낼지, 아니면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할지, 그냥 TV를 볼지, 아니면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연습할지,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데 영원 회귀의 렌즈로 바라보면 이 선택들이 더 중요해져요.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나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싶을까? 라는 질문은 우리가 더 의식적이고 의미 있는 선택을 하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후회 없는 삶 살기. 영원 회귀의 관점에서 보면 나중에 기회가 있겠지, 또는 다음 생에는 더 잘할 거야 라는 생각은 의미가 없어져요. 오직 이 순간, 이 삶만이 중요하니까요. 예를 들어 정말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영원의 귀의 관점에서는 이 망설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하고 자문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용기를 내서 말해보자 라는 결심이 더 쉬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현재에 충실하기. 우리는 종종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곤 해요. 하지만 영원 회귀의 관점에서 보면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영원히 반복될 가치가 있는지 묻게 돼요. 친구와 대화하는 중에 스마트폰을 계속 확인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친구와의 대화에 더 집중하고 싶을 거예요. 이처럼 영원 회귀는 우리가 현재에 더 충실하게 살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일상에서 영원 회귀 실천하기. 영원 회귀를 실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영원히 반복된다면 나는 어떻게 보내고 싶을까? 이런 질문을 통해 하루를 더 의식적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대신 정말 의미 있는 활동에 시간을 쓸 수 있게 되죠. 예를 들어 아침에 SNS를 30분 보는 대신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어요. 어려운 결정에 적용하기.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영원 회귀의 렌즈를 활용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직업을 바꿀지 고민 중이라면 현재 직장에 계속 다니는 이 선택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어떨까? 또는 새로운 도전을 하는 이 선택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어떨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단순히 안정성이나 돈만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감사일기로 실천하기. 영원 회귀를 실천하는 또 다른 방법은 매일 저녁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다시 살아도 좋을 만한 순간은 무엇이었나 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순간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적어 보세요. 처음에는 별로 없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일상의 작은 순간들, 맛있는 커피 한 잔, 친구와의 웃음, 산책하며 본 예쁜 꽃에서도 의미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순간들이 영원히 반복되어도 좋을 순간으로 느껴질 거예요. 불편한 감정도 받아들이기. 영원 회귀는 우리 삶의 어려운 부분까지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으라고 해요. 하지만 이게 쉽지는 않죠. 예를 들어 실패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보통 그 기억을 지우고 싶어 해요. 하지만 영원 회귀의 관점에서 보면 그 실패까지도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실패가 영원히 반복된다면 나는 여기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실패에서도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고 점점 더 어려운 감정까지도 수용하는 능력이 길러질 거예요. 영원 회귀로 삶을 변화시키기. 영원 회귀의 관점은 우리에게 더 용기 있게 살라고 권유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항상 하고 싶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시도하지 못한 일이 있나요?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잘 그리지 못할까봐,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목소리가 안 좋을까봐, 글을 쓰고 싶은데 재능이 없을까봐 망설이는 것들이요. 관계에서의 영원 회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더 의식적으로 관계에 임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만나는 것처럼 소중하게, 그리고 영원히 반복되어도 후회 없을 만큼 진심을 담아 대화하려고 노력하게 될 테니까요. 매일의 작은 습관들. 영원 회귀는 우리의 작은 습관들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해요. 매일 2시간씩 무의미하게 SNS를 스크롤하는 습관, 항상 미루는 습관, 운동을 시작했다가 그만두는 습관, 이런 것들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어떨까요? 이 습관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습관을 형성하려고 노력하게 될 거예요. 독서, 명상, 운동, 창작 활동 같은 습관들. 영원히 반복되어도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할 습관들을 기르게 될 테니까요. 자, 이제부터 영원 회귀의 실천 예시들을 알아볼까요? 첫째, 일상 속 작은 결정에 대해. 쉬는 날 아침,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며 하루를 시작할지, 아니면 일어나서 산책을 갈지 고민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영원 회귀의 관점에서는 이 선택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하고 자문해 볼 수 있어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신선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걷는 선택이 영원히 반복되어도 더 좋겠다고 느낄 거예요. 또 다른 예로 저녁에 TV를 보며 패스트푸드를 먹을지, 아니면 시간을 들여 건강한 음식을 요리해 먹을지 선택할 때도 영원 회귀의 관점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이 식사 습관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어떨까? 라고 생각하면 아마 더 건강한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둘째, 중요한 인생 결정에 대해. 직업, 결혼, 이사 같은 큰 결정에도 영원 회귀의 관점을 적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안정적이지만 열정이 없는 직업과 불안정하지만 정말 좋아하는 일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이 선택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이라고 자문해 보세요. 물론 현실적인 조건도 중요하지만 영원 회귀의 관점은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를 두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게 해줄 거예요. 단순히 돈이나 안정성만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고려하게 되니까요. 셋째, 작은 명상 연습에 대해. 매일 5분씩 영원 회귀 명상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면서 오늘 했던 선택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 선택들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어떨까? 라고 자문하면서 어떤 선택이 영원히 반복되어도 좋을 만큼 의미 있었는지 성찰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 조금씩 성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의식적이고 의미 있는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순간들이 영원히 반복되어도 좋을 순간으로 느껴질 거예요. 영원 회귀와 현대 생활.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끊임없는 알림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이메일에 답하고 SNS를 스크롤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죠. 영원 회귀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이런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어떨까? 라는 질문이 떠오를 수 있어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 실제 사람들과 만나고 자연을 느끼고 책을 읽고 창작 활동을 하는데 더하는 시간을 쓰고 싶다고 느낄 거예요. 영원 회귀의 관점은 우리가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도 더 의식적인 선택을 하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일과 삶의 균형.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찾기 어려워해요. 영원 회귀의 관점은 이런 고민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일하는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어떨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우리는 단순히 돈과 성공만을 위해 건강과 관계를 희생하는 삶보다는 의미 있는 일과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이 균형 잡힌 삶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영원 회귀는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해주니까요. 삶의 마지막에서 돌아보기. 또 다른 영원 회귀의 실천 방법은 삶의 마지막에서 돌아보기라는 관점을 가져보는 거예요. 많은 호스피스 간호사들이 말하듯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더 많은 시간을 일에 쏟았어야 했다고 후회하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했다. 또는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용기가 있었더라면이라고 후회한다고 해요. 영원 회귀의 관점은 우리가 이런 후회를 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에서 돌아봤을 때 이 선택이 영원히 반복되어도 괜찮다고 느낄까? 라고 자문해 보는 거죠. 이런 질문은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도록 도와줄 거예요. 영원 회귀와 함께 더 풍요로운 삶으로. 니체의 영원 회귀 사상은 결국 우리에게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해요. 영원히 반복되어도 좋을 만큼 의미 있게 살라고 말이죠. 그렇다고 항상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친구와 나누는 따뜻한 대화, 맛있는 식사를 즐기는 순간, 좋아하는 책을 읽는 시간, 이런 작은 순간들도 영원히 반복되어도 좋을 만큼 소중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영원 회귀는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충실하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들라고요. 또한 우리가 자신만의 가치를 찾도록 도와줘요. 다른 사람의 기대나 사회적 압력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니까요. 이 선택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이라는 질문은 우리가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그렇게 찾은 자신만의 가치에 따라 살 때 우리는 더 진정성 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니체의 영원 회귀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이 개념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하루가 영원히 반복된다면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을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생각해 보세요. 이 선택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돌아보세요. 오늘 내가 한 선택들, 영원히 반복되어도 괜찮을까? 이렇게 영원 회귀의 렌즈로 삶을 바라보면
여러분은 더 의식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이 영원한 반복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은 자신만의 삶을 창조하고 있는 거니까요.